이런 CSR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좀 비판적 사고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보면 연말 되면은 사회공헌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선심 베풀듯이 하는 이런 것들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유엔 기업가 인권 프레임워크를 얘기하고 막 얘기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지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정립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간단체인 인권운동연대가 이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도 지역의 그런 시민사회와 노동진영 또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약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들인데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업무 지시에서 이런 업무 지시를 내렸어요.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라는 얘기와 함께 인권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부터 이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하반기에 공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서 모든 공기업이 인권 경영을 평가의 항목으로, 영역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형식적인 모습일지언정 시작을 하게 됐다. 문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보고 받을 때 느꼈겠지만 울산에 있는 인권 공기업들도 다 인권 경영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저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평가 항목에 집어넣지만 그 경영평가의 내용이 세밀하게 조율되지 않았다. 그래서 경영평가는 인권적이지 않게 되고 있다. 인권 경영에 대한 평가를 인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영역평가 컨설팅을 능률협회에 의뢰를 하는 이런 사정이라는 거예요. 인권적이지 않은 방식의 인권 영역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과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어떻게 인권 경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의 세밀한 조율이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공고로 작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권고와 인권경영 이해는 상당히 한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왜 울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의 시발은 울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789 투쟁이 울산에서 전개가 됐고 노동권의 확장 역시도 울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업가 인권을 얘기하려면 울산에서부터 그 시작점이 열려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울산에 있는 노동진영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제 울산 지역에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지난번에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든가 현대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울산 자체가 운명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선업이 휘청거리면서 동부지역, 조선소가 있는 동부지역은 거의 몰락에 가까운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2015년 대비 노동자의 감소가 23,000명이라고 하고 자영업이 폐업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상권 공동화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에 의해서 그 지역 도시 자체가 몰려가고 있는 거죠.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가, 4차 산업 이후에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울산 북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토론회를 나올 때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울산이 제2의 디트로이트가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막을 건가?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운명이 그 지역의 운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때문에 울산시 시장이 삭발을 했어요. 시의장이 삭발을 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나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보기 드문 현상이죠. 원래 이제 시민사회나 인권단체는 이런 게 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전 시민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기업이 무엇을 할 건가가 그 지역의 삶을 결정짓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얘기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 건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인권이 나온 얘기는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인 공부할 때 17개 광역지자체는 수용우사를 바뀌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역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7개 지방공기업이 있고 8개 출자 출연기관이 대상으로 피대상기관으로 국가인권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개 울산시의 기관들 인권경영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책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인권경영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울산에 있는 공기업들하고 울산시 그리고 인권단체인 저희가 11개 기관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세워서 민간으로 확산해보자 이렇게 MOU 체결했는데 9월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동서발전하고 몇 번의 미팅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게 유일한 거예요. 울산시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의제를 올리긴 하지만 제대로 대응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무엇을 할 건가? 저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가 인권 프레임워크 할 때 국가인권보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일 큰 게 자율적인 것을 넘어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던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국가의 역할은 중앙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인권을 제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략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비판받아야 되고 새롭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교두보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이상수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민간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지방정부에서 수립해야 된다. 특히 노동도시라고 노동종준도시라고 얘기하는 울산광역시가 이걸 하지 않으면 전국 17개 광역시에서 할 곳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공기업, 울산에 와 있는 공기업의 인권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지금 지원을 아무데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울산광역시에서 인권경영 지원부서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지방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도 인권경영 선언해야 됩니다. 왜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가까운 경상남도 교육청은 인권경영 선언을 작년에 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된 이후에 인권경영 선언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기업가 인권에 대한 개선 사업, 국가의 역할에서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 하니까 저희 단체 회원 한 명이 단체 탈퇴를 했어요. 왜 인권단체가 기업가 인권을 얘기하냐, 친기업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한 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저희는 되게 뼈아픈 희생으로서 좀 하고 있는데요. 기업가 인권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인식들이 아직 우리한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조금은 왜곡된 인식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고 기업가 인권의 본래적 의미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에서 참여인데요. 기업가 인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그 내용을 실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가 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역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권경영위원회에 그래서 시민사회라든가 이해관계자 참여해야 됩니다.
울산에 9개 그 인권 경영 공기업의 인권 경영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지금 대부분 하고 있고 지금 부산에서도 원영 목사님 오셨는데 부산에 있는 인권 경영위원회도 몇몇이 막 돌려받기 하는 수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열려서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 인권영향평가도 농민협회에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인권영향평가가 설계될 수 있다. 그래야 인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과 인권 관련한 논의 창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열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포럼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동과 또 지역사회와 그 지방정부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과 인권 행사들이 전개돼야 내용이 축적이 되고 토론의 결과들이 모아져서 기업과 인권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이 되고 기업이 본래적인 의미인 공익성을 추구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